네,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오늘은 딱 3시 반이네요. 장 종료가 됐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짬 시간이 좀 나서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고요. 26,350원으로 마감을 할 것 같네요. 예, 마감이 됐네요. 26,350원으로 마감을 했고, 방금 전에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제 알트비포가 특허가 등록이 됐다. 미국 특허가 등록이 됐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특허 이슈로 인해서 조금 잡음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흔들리곤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특허 등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위험성이 좀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486,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고 좀 안타깝지만 한올은 지금 모멘텀 부재로 26,350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새 뭐 에이프릴 바이오다, 알테오젠이다, 뭐 이것저것 뉴스들이 많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보고서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은 긍정적으로 잘 반응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투심이 많이 좋아졌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좋게 반응을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멘텀이 좀 부재해서 한올은 조금 아쉬울 뿐인데 그래도 이게 시간 싸움인 거죠. 그죠? 한올도 이제 모멘텀이 곧 나올 때가 됐고 적어도 확정적인 이슈는 8월 27일에 주주총회를 이뮤노반트가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올 이슈들이 몇 가지 있죠. 예, 그레이브스병의 바토클림합 간의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들이 좀 나와 줄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들에 대해서 또 주가들이 반응이 있을 거고 이런 투심이 8월 말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어제 이뮤노반트가 급락한 거는 그 미국의 CPI 소매 판매 지수 그 소매자 구매 지수인가요? 예, 아무튼 그 물가 미국의 FED 페드에서 물가의 선행 지표로 보고 있는 CPI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이게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다.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알제넥스나 바이오헤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뮤노반트는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올라왔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좀 반응이 온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기대감이 꺾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금리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금리는 예상을 저희가 할 수가 없죠. 트럼프 관세도 예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지표들을 보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내려갈지를 트럼프는 자꾸 공격을 하고 있고 파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별개로 지표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월도 앞으로 CPI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금리를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의 흐름을 잘 타서 결국은 호재에 반응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게 뭐 수급적인 이슈들도 많더라고요. 뭐 사람들 보면 수급이 어땠고 저쨌건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게 있는데 사실 수급도 호재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사실 수급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저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이제 중국 저희가 이제 중국 신약 승인 일정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7월 18일 전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댓글을 보고 회사랑 통화를 하셨다니 이 정도면 나올까 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날짜는 사실 모르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중국에서 신약 승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약 많게는 1년 반까지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적게는 14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많게는 1년 반까지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게 7월 18일이라고 딱 특정을 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정확히 얘기한 것도 사실 좀 의아스럽고요. 회사 측에서 중국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거나 중국 NMPA 일정을 다 빠삭하게 꿰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측에서 예상하는 날짜가 7월 18일이라고 해도 사실 그게 빗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넉넉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8개월까지 생각을 해서 작년 6월 달에 신청이 들어갔으니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달에도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8월 달 초에 혹시나 뭐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을 따로 하고, 8월 27일에 이뮤노반트 기준입니다. 8월 달 초에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을 미리 하고 8월 27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8월 초에 만약에 실적 발표 같은 걸 미리 따로 하게 되면 그때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고요. 그때 만약에 실적 발표를 안 하고 8월 27일 주주총회 때 같이 실적 발표와 함께 동시에 그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나 추가 임상 질환이 공개될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공개가 되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은데, 7월 달은 아마도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혹시나 한올에서 일본과의 기술 수출 계약이 뭐 거의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7월 달에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7월 중국 신약 승인 일정은 사실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주분들이 조금 마음이 흔들리실 수 있겠다. 이게 8월 달까지 모멘텀이면 사실 뭐 한 달이면 되는데, 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격 급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기다리시는데 지루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투자에 실패하지 않고, 주가 떨어졌다고 손절하지 않고, 이거 한올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고 떠나시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뒤집어 말하면 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희는 항상 기회가 넉넉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100가지고요. 주가가 올라도 설명하는 이유는 1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다 갖다 붙이기 마련이에요. 뭐 알테오젠이 48만원 간 이유도 100가지고요. 50만원 못 가는 이유도 100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도 사실 말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투자 판단을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 긍정적인 면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주가 가격대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조금 이제 긍정적인 면에 대한 그림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리스크를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반대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은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좀 좋게 보고요. 부정적인 면을 좀 뭐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회사는 없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진 회사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게, 하방이 좀 지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선뜻 투자를 하시는 데에는, 투자 결정을 하시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올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2만원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저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수급적인 면을 좀 보자면, 이게 알테오젠, 뭐 에이프릴 바이오, 요즘 뭐 D&D 파마텍 핫한 종목들 있잖아요. 물론 임상 데이터들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회사들은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바이오텍 위주로 상장이 돼 있어서 수급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이오텍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스닥 바이오텍 쪽으로 가자 하고 코스닥 바이오텍 쪽으로 좀 쏠리는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시장들 중에도 바이오텍이나 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코스피 지수에 등록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과 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코스닥 바이오텍들은 코스닥 바이오텍들끼리 좀 이렇게 가격이,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코스닥에 핫한 종목들 많잖아요. 알테오젠, 뭐 에이프릴 바이오, 뭐 D&D 파마텍, 뭐 보로너이 등등
많은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텍들이 올라가면 대부분 분위기가 다 좋아요. 근데 반대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부분들, 예를 들면 뭐 SK바이오팜이나 뭐 한올바이오팜이나 전통제약사들 많잖아요. 대웅제약이나 뭐 종근당이나 막 이런 전통제약사들 측면에서는 코스피에 등록이 돼 있어서 코스피적인 부분들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코스피는 대형 제약사, 그러니까 전통제약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더들이나요? 그 주식을 거래하시는 증권가분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바이오텍처럼 핫한 종목들이나 모멘텀이 좀 풍부한 종목들에서 그러면 거래량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시장에 조성이 돼요. 그래서 그럼 코스닥 바이오텍들의 주식을 사기에는 좀 편하고요. 기관 투자자분들이 큰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근데 전통제약사가 있는 대웅제약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종근당이나 뭐 한올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통제약사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거래량도 많이 없고 사실 모멘텀이 지금 풍부하지도 않고 물론 저평가됐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선뜻 손이 잘 안 간다는 얘기죠. 거래량도 많이 없고 당장에 모멘텀이 부족하면 증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하고 성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손이 선뜻 잘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장기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핫한 종목들 따라다니기가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슈에 대해 많이 등락폭이 출렁거리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등락폭이 좀 적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핫한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등락폭이 좀 심할 수 있어서 파도 타기 하는데 좀 어지러울 수가 있다. 근데 전통제약사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 약들도 복제약품들을 팔고 있잖아요.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통제약사 성격이 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잘 손이 안 나가는 게 현실이긴 해요. 종근당이나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것처럼 저평가돼 있다 아무리 보고서가 나와도 주식이 잘 안 오르는 이유는 뭐 물론 실적에 대한 그 호전이 꾸준히 이어져서 뭔가 장기적으로 계속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딱히 전통제약사 부분들이 매출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거나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꾸준히 매출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반등을 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도 그쪽 축에 어느 정도는 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통제약사인지 바이오텍인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바이오텍에 대한 그 이미지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이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모멘텀이 풍부해지기 시작하고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얘는 진정한 바이오테크 회사로 이제 거듭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높은 PER 배수와 함께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통제약사 느낌이 묻어나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를 기관 투자자분들이 사실 선뜻 매수하기가 그렇게 쉬운 분위기는 아니다. 너무 핫한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있고 호재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상황에서 좀 소외된 회사들은 많이 소외돼 있을 수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그 중에 한 회사다. 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잘 이용을 해야 되냐 싶으면 사실 전체적인 바이오테크 시장 분위기를 보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테크 분위기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이다, 에이프릴바이오다, D&D 파마텍이다 데이터가 나와주고 좋은 데이터 나와주고 레포트가 나와주거나 기사만 나와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자꾸 보이는데 이런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면 향후에 우리 호재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올은 워낙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가 터져도
제가 지난번에 비유 드렸다시피 뭐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산불은 불씨 하나로도 바람이 불면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상당히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하늘바이오 파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제약사 느낌이 좀 나면서 주가가 아주 밑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런 건초가 된 하늘바이오 파마가 불씨가 조금만 붙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면 헐헐 타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머크가 엊그제 방송드렸다시피 베로나 인수 후에 추가 인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만큼 아직 빅바이오텍들은 자금 여력이 많이 풍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M&A에 좀 갈망해 있어요. 본인들의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매출에 대한 목마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마름을 찾고자 좋은 회사들을 찾고 있을 텐데, 이게 머크가 베로나 인수를 했지만 다른 회사, 빅바이오텍들, 현금이 많은 회사들은 모두 다 그런 분위기라고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크가 경쟁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우리는 뭐 상관없어, 가만히 손 놓고 있을게 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뭐 한 3, 4년 안에 큰 매출을 기여하는 그런 약물들이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3, 4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향후 10년, 20년을 대비할 수 있는 특허 기간이 남아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어떤 회사들이 좋은 회사면 인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 빅바이오테크들도 M&A에 대한 그런 갈망이 남아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 M&A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뮤노반트가 있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본한테 저희 한올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라이센스 아웃 LO라고 치겠습니다. LO 라이센스 아웃은 무조건 한다. 단 누가 얼마에 가져가냐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 기간 전까지 얼마나 모았느냐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라이센스 아웃은 무조건 합니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바이오테크 회사나 아니면 일본의 전통제약사들,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올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검토 중일 거고요. 라이센스 아웃에 사인은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이 어찌 됐든 계약 조건이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 거지, 라이센스 아웃을 안 하고 한올이 어떻게 출시해 볼래,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한테 라이센스 아웃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는데, 이게 사인을 언제 하는지는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뭐 지금 당장에 할지, 아니면 연말에 TED 결과가 나오면 할지, 아니면 1401 바토클리맘 먼저 라이센스 아웃을 다른 회사에 할지. 왜냐면 그 회사는 당장의 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라이센스 아웃을 일본에 할지, 바토클리맘만 먼저, 아니면 IMV 740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토클리맘이랑 같이 할지, 아니면 지금 140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40이만 먼저 일본의 빅바이오텍에 기술 수출을 할지,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경영진이 사인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일본에 무조건 라이센스 아웃은 한다. 근데 시기는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간 전까지 얼마나 한올을 모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들고 가고 얼마나 잘 버텼냐. 주변에 올라가는 이런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를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엉덩이 묵직하게 누가 잘 가지고 가고 있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센스 아웃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그런 논쟁거리가 있고, 사실 이게 뭐 1년 이상 2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버바이오메드 측에서는 지금 MG 치료제가 중국 NMPA의 승인이 떨어지면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한올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쟁 중인데, 하버바이오메드가 한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올 입장에서는 이 중개소에다가 이거 봐라, 우리 로열티 계약했는데 로열티도 안 준다. 하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지금 중개 중인데 어떻게 로열티를 주냐, 이렇게 되면은 하버 측이 지금
라이센스 반환을 못하겠다고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 수출을, 우리가 해지하겠다라고 한올은 했고, 하버는 아니다, 이거 아직 우리 거다라고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을 하거나, 그 승인에 대한 마일스톤이 발생을 하면, 한올한테 안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줄 거고, 그러면 중국은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을 할 거고, 승인만 떨어진다면, 아직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죠. 승인만 떨어지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올해가 됐든 아무튼 내년이 됐든 모르겠지만 일본한테도 라이센스 아웃은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한올한테 악재는 사실 뭐 이뮤노반트가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거나 뭐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좀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레이브스병의 데이터는 지금 중증근무력증의 지속성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 MSE, 중증근무력증의 MSE 데이터라고 최소 증상 발현 일어난 환자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6주 이상 지속된 환자들에 대한 비율도 있거든요. 50 몇 프로였나?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몇 프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속되는 환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도 바토클리마브의 지속성이 꽤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올 입장에서는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과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로열티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런 호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잘 모았고 얼마나 묵직하게 잘 들고 갔냐가 곧 우리의 향후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회사들이 더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어요. 지금 훈풍을 타고 있고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회사들은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안 오른 회사들 중에 모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모아가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좀 다른 모멘텀이 좋아, 다른 회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올래 하시는 분들도 가셔도 되는데, 지금 호재들이 대부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기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종목을 바꾸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 가면 또 변동성이 있고요. 또 승산이 또 승리를 거둔다는 확신이 오히려 더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올 입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 좀 상장되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모멘텀이 아직 발현이 안 되고 있고, 그 전통제약사라는 이미지와 코스닥 바이오텍과의 이미지의 그 중간 부분 정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선뜻 매수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누가 모아가냐, 그때까지 발표 전까지 얼마나 모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다른 뭐 회사들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주가가 좀 26,350원으로 약 2%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발표 나기 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떨어지면 사실 좋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현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뭐 월급 들어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차라리 월급 들어올 때 살 때 좀 싸게 떨어져 있어라. 사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난 좀 바닥에서 사고 싶다라는 입장이고요. 얼마나 모았느냐의 싸움이니까 열심히 모아가 보면 또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재들은 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 더 기대되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모멘텀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뮤노반트가 향후에 물질 임상 질환들을 얼마나 확장할지 데이터들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불시에 그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할지, 질환들을 공개를 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도 꾸준히 늘려가서 뭐 15개, 20개 가까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나 이뮤노반트도 그렇게까지 늘리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천천히 기다려 가시면서 현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제 커피값도 아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기도 하고요. 한 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구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유튜브를 자꾸 찾아오시는 분들, 제 이런 이야기가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면 잔소리일 수 있는데, 사실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거든요. 오늘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코스피 시장에 있는 아쉬움도 있고,
최근에 바이오텍들에 대한 M&A에 대한 목마름, 갈증도 있고, 한올은 지금 일본 라이센스 아웃이나 중국 신약 승인에 대한 마일스톤 로얄티도 있고, 일본의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도 있고, 이뮤노반트는 8월 말쯤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데이터 공개될 것도 있고, 뭐 이뮤노반트가 8월 초에 데이터를 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따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한올도 모멘텀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레포트도 안 나오고 보고서도 안 나오고 언론 기사도 없으니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공부를 하기가 열심히 한 종목만 판 사람이 아는 것보다는 좀 쉽지 않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레포트 보고 이런 회사가 있었네 하거나 아니면 나 예전에 이거 알았는데 지금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이렇게 호재가 아예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올은 뭐 거의 죽은 주식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시장에 또 알려지기 시작하면 또 불처럼 사람들이 붙을 거고요. 그때까지 이제 누가 얼마나 모았고 얼마나 누가 묵직하게 들고 갔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이 없는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졌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주주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들 올라가는 거 너무 포모 현상 느끼지 마시고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5만 원 갈 때 사람들이 넉넉고 쳐다볼 때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때 올라갈 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때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번 딱 사고 떨어지면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라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사고 안 사면 안 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모아가는 투자 철학을 좋아하고요. 제 투자 철학은 그거고요. 대신 이제 내가 모아간다는 건 이제 3년, 4년, 5년 평생 산다는 생각으로 모아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겠죠. 예, 뭐 선뜻 누구를 믿고 모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얼핏 그냥 한 10% 먹겠다고 들어왔다가 물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는 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라. 근데 이제 평단이 높거나 하시면 수익까지는 좀 오래 걸 수도 있고 트레이딩을 좋아하신다면 뭐 좀 올라갔을 때 파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제 투자 철학은 좀 모아간답니다. 예. 아무튼 뭐 아예 나쁜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모멘텀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한 하루가 안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희 모멘텀은 조금씩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 가격 떨어졌을 때는 옳았구나 하고 조금 모아가시는 선택을 하신다면 어떨지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절대 제가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뭐 되게 웃기죠. 설명은 다 한올바이오파마 좋게 해놓고 사지 말란 얘기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를 우물을 파고 있는 입장으로서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전달을 해주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전달을 해주고 지금 현재 바이오텍들 분위기나 해외 바이오 분위기나 뭐 이런 분위기다라는 정도를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인 거지. 그렇다 그래서 한올 사라, 팔아라 까지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제 투자 철학은 모아가는 철학이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올 사세요. 한올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금을 제가 다 책임져 드리지도 못하고요. 책임진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직하게 유튜브를 찍도록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도 장이 잘 마감됐는데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죠. 또 이렇게 모멘텀이 다가오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